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아, 앱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앱을 만들었는데, 나름대로 뭐 여러분의 흥미를 유발할 그 소재들을 좀 적용한다고 했는데, 재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뭐 몇몇 학생들이 뭐 카톡이나 이렇게 문의하는 거 보면 이 몰아서 연습을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재밌는 수업이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올려서 직접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다른 과목과 틀리게 그냥 뭐 점수를 받기 위해 학점을 취득하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실생활에 응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고요. 그래서 좀 더 재미를 느끼고 열심히 해주길 바라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아쉬워요. 더 재밌게 해야겠는데. 오늘 하는 거는 만보개, 만보기, 만보개인 줄 알았거든요. 뭐 다들 만보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만보개가 아니라 만보기라고 하더라고요. 뭐 만보를 헤아리는 것, 또 만보개, 그래서 기계 뭐 이런 의미도 있는 건데 의미는 다 통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만보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걷는 거, 보행하는 걸 측정하는 센서가 페도미터라는 센서가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실제로 스마트폰을 들고서 스마트폰 주머니에 넣고서 걸어 다닐 때 그 걸음걸이를 인식하고 그 횟수를 헤아려 가지고 실제 운동한 양을 측정하는 그런 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죠? 공부라고 생각하면 재미없어요. 그냥 이런 것도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편하게 수업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페도미터, 만복이라는 것도 다들 알고 있죠? 뭐 보수계, 또 페도미터 이렇게 쓰거든요. 이 보수계 임할 때면 보수 한자어입니다. 걸어 다니는 숫자를 측정하는 기계 뭐 이런 뜻인데요. 뭐 일반적으로 휴대 가능한 전기적 또 기계적인 장치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의 운동을 감지하고 걸음걸이를 세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죠. 한 번씩은 한번 접해봤을 겁니다. 뭐 오락 프로 같은데 연애 프로에 보면은 이렇게 서로 얼마나 많이 움직였는지 운동량을 측정하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뭐 사람의 걸음걸이는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 이동한 거리를 정확히 표현하기가 좀 힘듭니다. 사람에 따라 저거는 이제 걸음걸이를 측정은 해내지만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어린이, 어른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만보가 물론 우리가 지금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만보기 이 페도미터는 그것까지 계산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정해주는 캘리브레이션 이 기능이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요즘에서는 뭐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는 거기에 GPS 수신기를 이용하고 실제로 기본적으로 이제 걷는 횟수, 그 양도 측정을 해내지만 너무 좁으면 GPS를 못 잡아내거든요. 일정한 거리를 운동해 나갔으면 GPS 데이터를 다시 한번 이용해 가지고 실제 이동한 거리를 재계산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핸드폰 주인은 한번 걸을 때 어느 정도 거리를 가는구나, 몇 센치를 가는구나 이걸 측정해 낸다는 거죠. 보통 우리나라 성인들이 한 60cm에서 70cm 한 발자국이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린이 같은 경우는 뭐 30에서 50cm 사이가 되겠죠. 그리고 빨리 걷는 경우 이럴 때는 한 70에서 90cm까지도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달리기로 할 때는 더 많이 나가겠죠. 그런 내용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GPS를 이용해서 보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 보정하는 작업을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뭐 스포츠나 피트니스 애호가들은 이 보수계를 운동 카운터와 모티베이터를 뭐 이렇게 해서 대조가 됐다는 거죠.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자기 운동량을 측정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죠. 이게 이제 보편적인 만보계죠. 이런 거 많이 봤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시계 형태로 해서 팔에 부착할 수 있는 형태도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게으르니까 뭐 이거 다 들고 다녀 번거롭게 스마트폰에서 필요할 때만 꺼내 쓰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하루에 만보를 걷는다고 그러면 약 8km 정도를 걷는 건데 이게 뭐 만보의 건강을 위해서 걷는다 이 8km 정도 걷는 게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 사이에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뭐 좋은 거죠. 뭐 운동을 많이 한다는 거는 워낙 요즘 이제 운동량이 적어지니까 그런 거죠. 나 같은 경우 강의가 많은 날 같은 경우는 나는 스타일이 이제 강의실 이렇게 돌아다니는 스타일이거든요. 아직 날 보지 못했겠지만. 하루에 만보 정도 나가 저녁까지 열심히 강의를 하면 만보쯤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8km를 걷는다고 했거든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알고 있으면 좋고요. 페도미터 만보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즘에 나온 장치들은 GPS까지도 고려해서 칼리브레이션을 한다는 추가적인 상식도 알고 있으면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넘어갑시다.
예, 오늘 하는 랩 스텝, 스텝이라고 해도 뭐 마이 스텝, 뭐 스텝 발자국이라는 소리니까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페도미터 센서를 이용해서 만복의 앱을 만들어 보자. 지능은 작업은 이렇게 크게 두 단계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페도미터 센서를 이용해서 걷기 동작을 인식하고 심플, 요건 이제 심플 스텝하고 또 두 가지 나누어지거든요. 일반적인 걸음이 몇 번 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거리를 이동했는지 그 값, 자동으로 두 개가 나옵니다. 그걸 확인하는 방법 먼저 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운동량을 표시하는 방법. 근데 운동량이라는 게 거리하고 좀 비례하긴 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시간에 얼마만큼 거리를 이동을 했다.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측정을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클락 데이터를 활용하는 쪽으로 할 겁니다. 즉 시간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실제로 걸어다닌 시간을 측정해서 몇 시간 동안 몇 미터 갔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뭐 운동은 뭐 가진 사람이 하는 거고 우리 앱에서는 그냥 시간만 제공해 주겠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네가 운동을 시작한 시간 눌러주면 응? 딱 하는 운동하는 동안에 거기에 이제 운동 시간이 얼마인지 체크를 해서 표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스톱 누르면 그때 멈춰가지고 계산도 해주거나 뭐 원하는 정보를 표현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센서 동작시키는 거 하고요. 시간 표시하는 거 두 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괜히 어렵게 얘기했네. 예, 봅시다. 네,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어야 되는 건 알죠? 기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건 다 잘 알고 있는 사항들이니까요. 지금 하는 만보계는 아주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만보계라는 센서, 페도미터를 쓴다는 거 빼고 나면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내가 요구하는 의도하는 바는 만보계라는 센서를 사용하는 거하고 또 시간 데이터를 이용해서 특정한 시간 동안, 운동한 시간을 측정하는 요령을 학습하려고 하는 겁니다. 학습하려는 의도가 뭔지 강의하는 의도,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뭔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를 잘 포인트를 찍어서 그걸 좀 신경 써서 봐주기 바랍니다. 예, 이름은 랩 스텝이라고 합시다. 나는 뭐 꼭 뒤에다 날짜 붙이는데 뒤에 나중에 나온 그림들 보면 뒤에 날짜가 붙어 있을 겁니다. 큰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랩 스텝이라고 새로운 거 만들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죠. 설명할 필요 없는 내용이고요. 예, 늘 하는 거지만 제일 먼저 어떤 거를 만들 건지, 화면을 어떻게 구성할 거고, 어떤 기능을 부여할 건지 아직 앱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상, 기획 의도, 의도하는 결과물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뛰라고요. 뛰다가 생각하지 말고. 물론 바쁘니까 뛰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그건 아니니까요. 무엇을 할지 명확히 하고 들어가는 게 작업을 빨리 끝나는 거고요. 빨리 끝내는 거고요. 좋은 결과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꼭 앱이메이트 프로그램을 짜기 전에 무엇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를 미리 정확히 정리해 놓기 바랍니다. 메모지에다 대충 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계속 제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내가 주제만 줄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알아서 디자인을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됩니다. 뭐 기본적인 화면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늘 보던 스타일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만복의 센서 사용하는 방법, 운동 시간 표시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한다고 그랬죠. 그죠? 화면은 모든 내용이 다 표시가 되니까요. 메뉴에는 누가 작성한 앱인지 표현하는 거하고 요까지가 만보계를 이용해 사용하는 정보, 사용하는 방법과 만보계가 제공하는 정보를 표시하는 겁니다. 만보계를 할 때는 무조건 측정이 되는 게 아니라 스타트, 스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누르면 그때부터 측정이 되고 스톱하면 카운팅하는 걸 멈춥니다. 스마트폰에는 많은 센서가 들어있거든요. 늘 동작하는 게 아닙니다. 동작해라, 일을 해라라고 신호를 줘야지만 동작을 하거든요. 늘 동작하기는 배터리 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그러면 감당을 해낼 수가 없거든요. 생각보다 정밀한 센서들이 많습니다. 센서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1초에 한 번, 1초에 10번, 1초에 100번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1초에 100번, 1000번, 만 번까지도 잡아내는 센서들 만 번인가? 하여간 엄청난 센서들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센서의 동작을 잘못 풀어주게 되면 늘 동작하게 만들어 놓으면 배터리가 금방 소진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알고요. 만복에도 마찬가지로 스타트를 눌러줘야지 그때부터 카운팅이 이루어집니다. 즉 만복의 센서, 페도미터가 동작을 한다는 거죠. 스톱을 누르게 되면 그때 동작을 멈추는 거고요. 클리어는 만복의 내에 이렇게 발자국 수하고
이동 거리를 저장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지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버튼으로 여기 레이아웃, 호리존탈 어레인지먼트 배치했고 속에다 버튼 하나, 둘, 세 개를 배치해서 만보기의 동작을 제어할 거고요. 그리고 만보기의 결과값은 여기다가 스텝, 여기다가 디스턴스, 거리를 표시하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은 좀 이따 설명할 거고요. 이게 1차적으로 수행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클락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현재 시간, 이건 늘 표시되는 시간이죠. 이건 그리고 운동 시간이라고 어떻게 보면 얘는 내가 스타트를 누른 이후 이후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언제 스타트를 눌렀는지 그 시간이죠. 그리고 밑에 있는 운동 시간은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시작 시간에서 현재 시간, 그러니까 현재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빼면은 그 어느 정도 크기가 나오겠죠. 어느 정도 몇 분, 몇 초 했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걸 운동 시간으로 설정을 했거든요. 그 시간이 초 단위로 표현하도록 합시다. 아니, 원하는 분 단위로 해도 되는데 계산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초 단위 추출해서 60으로 나눠가지고 목은 분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초가 되는 거죠. 또 분으로 추출한 그 60을 나한테 목으로 나온 게 또 60보다 크면 또 60으로 나와서 시간으로 또 구분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하고 싶다고요? 오케이, 원하면 그냥 과제로 내죠. 하지만 우리는 일단은 초로 표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화면 구성은 이렇게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죠. 센서 값 그대로 표시하고 센서 동작 제어하고 그리고 시간 해가지고 내가 현재 시간이 어떻게 되고 언제부터 운동을 했고 토탈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됐는지를 여기다 표시하자라고 디자인을 했습니다. 네, 봅시다. 이제 만들어 봅시다.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은 디자이너에서 화면을 설계해야 됩니다. 디자이너 알죠? 오른쪽 위에 보면 두 가지 버튼이 있죠. 디자이너와 블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디자이너 선택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상세한 설명하지 않습니다. 화면 구성 보면 이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보면 이 테두리, 이건 버튼인 거 알 테고요. 그리고 이 테두리는 레이아웃에 있는 호리존탈 어레인지먼트 쓴 거 알 테고요. 여기 스타트, 스톱, 클리어는 버튼 썼습니다. 알아서 사이즈 조절해주고 그리고 글씨 집어넣어요. 텍스트에서 글씨 집어넣고 스타트, 스톱, 한글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거는. 예, 그리고 밑에 여기 스텝하고 미터, 거리 디스턴스 이거 다 라벨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운동량을 측정 시간을 표시하는 세 가지 덩어리가 있는데 블록 레이아웃이 있는데 요거 다 레이아웃 썼고요. 속에 라벨입니다. 이것도 라벨 처리했습니다. 요거 한 15 정도 줬고 요거 한 20 정도 줘서 두껍게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네, 이렇게 구성하고 이쁘게 표시되도록 해주고요. 뭐 배경 색깔 넣으면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중요한 사항은 이거니까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non-visible component 있습니다. 센서들이 있죠. 그래서 먼저 페도미터 있어야 되고요. 클락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걸어 다니는 걸 측정하고 얘는 시간을 관리하는 거죠. 이 두 가지 non-visible component는 센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페도미터 끌어다가 집어넣어 주면 되고요. 위쪽에는 클락도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두 가지 객체가 표시되어 있으면 기본적인 건 다 준비된 겁니다.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이너에서 그려줬죠. 뭐 이렇게 표시 이쁘게 하는 거. 그리고 학번은 꼭 본인 학번 표시가 돼야 됩니다. 유수봉 내 이름 넣으면 안 되는 것도 알죠. 오케이. 좀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 같나요? 이 정도 속도 이제 따라올 수 있죠. 네, 그 다음 단계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단계 리네임하고 프로퍼티 조절하는 건데 뭐 알아서 해주기 바랍니다. 뭐 이거 뭐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었죠. 이름은 좀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 스타트, 스톱, 클리어는 여기 객체 이름도 버튼 이름도 다 여기 리네임 눌러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시된 노란색은 스텝이라고 했고요. 여기 초록색으로 된 거는 디스턴스라고 했습니다. 즉 발자국, 거리 그런 의미를 했고요. 또 밑에 이것들에 대해서는 이것만 의미 있는 값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만 t time이라는 소리에 now, time, start, time, run 이렇게 했습니다. 더 좋은 단어가 있을 수 있는 뭐 during date, 뭐 during time 이래도 되는데 단순하게 했습니다. 밑줄 조심해서 쓰고 마이너스 말고 꼭 밑줄 써야 됩니다. 이름에는. 그리고 요 왼쪽에 나온 거는 참고로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지금 이거 리네임하는 거랑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스타트는 페도미터에 보면 이런 식으로 블록이 구성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의 큰 블록이 나오고요. 단순한 걸음 아니면 빨리 걷는 거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심플 스텝, 워크 스텝. 우리 입장에서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워크 걷다인데 걷는 걸음 이건 심플 단순한 걸음 모르겠어요. 시간 될 때 한번 이걸 블록을 바꿔서 그 결과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면 좋을 것 같으네요. 페도미터를 제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리셋, 세이브, 스타트, 스톱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버튼들은 스타트는 스타트에, 스톱은 스톱에, 클리어는 클리어에, 리셋에 연결하려고 합니다. 세이브는 안 쓸 겁니다. 세이브는 현재 기록을 저장해 놓는 건데 뭐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좀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나는 안 씁니다. 예, 이런 식으로 배치하고 여기 컴포넌트들 리네임 꼭 시켜줘야 됩니다. 바뀐 이름으로 블록을 설명할 예정이니까요. 오케이, 다음 거 보겠습니다. 예, 이번은 블록을 설명하겠습니다. 블록은 동작하는 내용을 기술하는 거죠. 실제는 이게 키포인트죠. 그렇지만 또 반면에 이 기능은 모든 사람들이 다 유사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계하는 디자이너, 이건 미적 감각이 조금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뭐 보는 거는 또 뷰 화면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뷰 화면도 그냥 간단히 기능 위주로 구성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자기 개성을 살려서 또 사용자들 입장에서 어떤 정보를 보려고 하는지 또 어떻게 조작하려고 하는지를 고려해서 배치해 주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UX라고 하고 그쪽 디자이너들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자세히는 모릅니다. 나도. 난 프로그램 이쪽 블록 쪽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알고리즘 개발하고 데이터 가공하고 이런 쪽이지 화면을 디자인, 유저 인터페이스 쪽은 좀 약하거든요. 여러분을 믿습니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 블록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블록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 데이터 뭐 많지는 않는데 뭐 많지 않습니다. 끝이네. 뭐 설명할 게 뭐가 있어. 특이한 거는 요번에 시간 데이터를 저장하는 변수를 하나 지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베리어블에 가보면 이니셜 글로벌이라고 여기 있을 겁니다. 여기 선택하고 시작이라고 놓주겠습니다. 한글 발음되는 데 놓습니다. 뭐 프로그램 맘이지 뭐 프로그래머 맘이죠. 그리고 시간 데이터를 집어넣을 거거든요. 시간 데이터는 뭐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0이나 뭐 이런 빈칸 넣으면 안 되고 꼭 리스트 형태로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create empty list라는 걸 꼭 붙여줘야 되고 이거 아니면 에러 납니다. 이거 신경 써서 리스트 아무것도 없는 리스트를 만들어 붙여줘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없어도 상관은 없는데 집어넣습니다. 스크린 이니셜라이저 처음에 창이 열릴 때 글로벌 시작이라는 여기 변수 선언했죠. 여기다가 현재 시간을 넣어줘 그 소리입니다. 시작할 때는 뭐 현재 시간 안 넣어줘도 되는데 어차피 타이머가 동작하면서 시간 표시하거든요. 굳이 해줄 필요는 없는데 뭐 하나 설명하려고 집어넣은 겁니다. 그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고 그러면 여기 now라는 블록을 쓰거든요. 이게 현재 시간 정보를 가져오는데 여기는 현재 시간 정보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연, 월, 일, 시, 분, 초 등의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정도만 쓰잖아요. 여기 보면 간단히 조작을 해갖고 그 now에 들은 정보를 화면에 표시해 봤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게 다 뭐야 씨. 뭐 되게 많네요. 뭐 여기 주도 몇 번째 준지도 표시돼 있고 무슨 모르겠네. 하여간 이렇게 여기 지금 보면은 되게 많은 정보가 표시돼 있죠. 연도, 월, 그리고 9월 달이 2020년에 41번째 주네요. 여기 week of year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week of month는 월로는 2라고 되어 있는 이건 뭐지? 두 번째 달? 이거는 그 달의 두 번째 주라는 소리네. 그리고 뭐야? 그 월 중에 날수로는 다섯 번째 날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들어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요 리스트 주위에서 쓰라는 거고요. 나중에 이 정보를 불러갈 때도 그냥 가져가면 이 많은 게 다 불려 들어갑니다. 이것들. 그것도 나중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 정보를 저장하는 거는 리스트로 선언을 해 주어야 된다는 거. 시간 정보 now에는 생각보다 많은 데이터가 들어있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중에 가공해서 쓸 겁니다. 그냥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그림 안 나옵니다. 내가 임의로 해서 좀 표현했던 겁니다. 일단 시간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 시작이란 변수를 선언해 줬습니다. 그리고 시작이란 변수는 리스트 타입으로 선언을 해 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T now 현재 시간하고 이거는 운동 시간, 보행 시간을 측정하는 부분을
클락의 타이머에다 설정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세 가지 시간 정보가 나오거든요. 현지 시간, 그리고 시작 시간, 그리고 운동 시간, 이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시작 시간은 변동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스타트를 누른 순간에 딱 표현되고 고정이 되니까 그건 계속 바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빠져 있는 거고요. 여기 타이머는 일정 시간 단위로 반복되는 작업들이죠. 특별히 내가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 타임 인터벌은 1000으로 들어있을 겁니다. 즉 1초라는 소리입니다. 1초에 한 번씩 계산하도록 했거든요. 1초에 한 번씩 현재 시간 표시하고요. 그리고 운동 시간 다시 한번 계산해 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지금 여기 시간을 표시하는 블록 임의로 가공했습니다.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H 그리고 한글로 C, M 한글로 분, S 이렇게 했습니다. H라는 건 이 자리를 확보한 거거든요.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게 시간이 표시가 됩니다. H를 두 개 쓰게 되면은 1시 같으면 0, 1로 표시가 되고요. H를 하나가 쓰게 되면 1만 표시가 됩니다.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M을 두 개 쓰게 되면 분의 값을 나타내는 것을 늘 두 자리로 표현을 합니다. 즉 2분, 3분, 4분 이렇게 한 자리 분일 경우는 0을 앞에 꼭 찍어준다는 거죠. 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거 빼버렸고요. 원래는 연월일 10분, 연월 일도 표시가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하고 분, 초만 표시하도록 했고요. 런은 운동 시간을 표시하는 거죠. 근데 여기 특이한 게 많이 썼습니다. 여기 보면 duration to second 이거 모르겠고 이건 나중에 생각합시다. 이게 중요합니다. 콜 클락의 듀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2시간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에는 현재 시간, 엔드에는 스타트에는 시작 시간, 엔드에는 현재 시간을 집어넣어 주면 여기서 이 2시간 사이의 간격을 얘가 계산해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숫자로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인지 분이 초인지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 줍니다. 듀레이션으로 구한 값을 초로 바꿔주어 이 소리입니다. 듀레이션 데이터를 초로 환산해 주어라 라는 명령입니다. 요거 주의 깊게 쓰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텍스트에 넣어 달라는 거죠. 그러면은 텍스트에는 초 단위로 시간이 나옵니다. 알았죠? 초 단위.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시간 정보가 저장되는 변수는 꼭 리스트로 저장이 돼야 되고요. 시간 사이의 간격, 거리를 측정할 때는 단순히 빼기, 더하기, 이걸로 계산 안 됩니다. 듀레이션을 써야 됩니다. 듀레이션. 요거 주의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duration to second. 분이면은 duration to minute. 시간이면 duration to hour. 블록 다 있습니다. 그거 불러 써야 됩니다. 이거는 다 클럭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단위 시간마다 현재 시간과 운동 시간을 측정하도록 표시하도록 해야 됩니다. 계산하고 표시하고. 알았죠? 오케이. 예, 앞에서 순서 좀 바뀐 것 같으네. 예,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시작에 어떤 값이 저장이 되죠. 스타트를 누르면 페도미터 스타트 버튼을 누른 것과 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스타트 누르면 페도미터도 그때 동작을 시작을 하고요. 그때 시간이 시작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스타트라는 곳에 시간이 표시돼야 되죠. 이때는 call date time이라는 요 블록을 갖다 씁니다. 요거는 이렇게 바꾸라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블록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을 이렇게 고치는 겁니다. 알았죠? 고쳐서 한번 보기 바랍니다. 맨 끝에 A라고 나오는 건 AM, PM을 표시합니다. 오전, 오후를 나타내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날짜는 슬래시로 시간은 콜론으로 표시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꿔도 됩니다. 요 블록을 갖다가 이렇게 변형시킨 겁니다. 요 부분만. 그리고 요거는 클락에 보면 아래쪽에 보면은 콜 블록 now라고 있어요. 그거 갖다 붙여줘야 됩니다. 아마 이거 하는 동안에 에뮬레이터가 동작을 하고 있으면 에러가 날 겁니다. 이 블록이 없다고. 그런 건 알고 있으면 되고요. 에뮬레이터 에러 나면 어떡하죠? 리셋 커넥션 다시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하드 리셋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새로 이제 페도미터가 스타트가 되면서 우리가 걸어간 걸음수를 카운팅 하고요. 그때 시간을 시작에 저장한 다음에 스타트란 필드에다가 현재 시간을 표시합니다. 현재 시간이 표시되는 겁니다. 앞부분에서는 운동 시간, 지금은 현재 시간이 아니라 운동을 시작한 시간이 표시되는 겁니다. 스타트입니다. 지금 스타트. 운동 시작 시간. 오케이? 이 둘은 단순한 거죠. 스톱하면 페도미터, 만보기 스톱하라는 거고요. 그럼 더 이상 숫자가 올라가질 않습니다. 물론 기능이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어 누르면은 만보기에는 저장된 값들을 다 지워버리고 화면에 표시된 내용들도 다 0으로 설정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 시간도 다시 설정해달라. 이거는 좀 정리가 좀 덜 됐습니다. 스톱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스톱이 되게 되면은 시계도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때 이 뒤에다가 클락 인터벌을 0으로 설정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왔어요. 그리고 클리어 시킬 때는 굳이 이거 설정할 필요 없죠. 스타트 할 때 이미 설정이 되잖아. 이거 필요 없어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좀 고민을 해가지고, 이때는 이런 작업을 해야 돼. 이럴 땐 이런 작업을 하니까 여긴 필요 없어. 이런 생각까지 해주길 바랍니다. 내가 제시하는 건 여러분한테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방향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돼. 이건 이런 의미가 있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다 맞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나중에 다 핑계는 그렇게 되죠. 다 도움이 되는 거야 임마. 내가 알면서 틀린 거야.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아나 모르나 보려고 틀린 거야. 이렇게 난 표현을 할 겁니다. 이거 여러분이 불필요한 건지 알지 아는지 모르는지 보려고 집어넣어 본 겁니다. 여기 기능이 몇 개 더 필요한데 그걸 필요성을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알아보려고 빼버린 겁니다. 오케이? 나는 다 알고 있죠. 여러분도 알길 바라는 의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빼먹었지. 오케이. 예, 요게 이제 페도미터 실제 센서 값을 불러오는 블록이거든요. 여기 페도미터 심플 스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도미터 블록에 보면 블록 리스트에 보면 심플 스텝이라고 이거 메뉴에 나올 겁니다. 그럼 심플 스텝, 발자국 수, 그 다음에 운동한 거리. 예, 요 운동한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는 여러분이 요거 도움말 한번 확인해 가지고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도움말 보는 방법은 모르지요. 예, 과제로 낼 겁니다. 이거 체크해 놔야지. 과제로 낼 것. 뭐를? 도움말. 도움말 볼 수 있는 방법 알아야죠. 그래야지 페도미터의 특징이라든지, 내가 설명하는 이 내용도 다 도움말 보고요. 예. 그래서 페도미터 심플 스텝을 해가지고 한 번 동작할 때마다 들어오는 거죠. 이건 독립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즉, 발자국 신호가 발생됐을 때, 그때 스텝, 요거는 발자국 수죠. 여기다 심플 스텝에 있는 값을 집어넣어 줍니다. 근데 왜 조인을 했을까? 스텝이란 말을 왜 붙였지? 이걸 갖다가 발자국 수 그리고 스텝이란 말을 표현하려면 옛날에는 라벨을 2개 썼었잖아요. 귀찮다고요. 그래서 라벨은 스텝이랑 하나 쓰고 조인으로 말을 묶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플 스텝에 숫자가 들어있고 그 뒤에 스텝이란 여기 빈칸 하나 쭉 붙여주는 게 낫겠죠. 그렇게 해서 이걸 묶어서 여기다 한 번에 표시해 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면 라벨을 하나만 갖다 놔도 된다는 거거든요. 디스턴스도 같은 방법 썼습니다. 디스턴스에는 값에다가 m이란 미터 단위로 하니까 센티미터인가? 이럴 때 도움말을 열어봐야 되는 거죠. 아니면 실행시킨다면 직접 걸어보고 수치로 판단해도 되고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다 지금 라운드를 붙였습니다. 라운드 이거 의미가 뭐죠? 소수점 이하 값이 있을 때 반올림해라. 버림할 때는 플로어, 올림할 때는 실링이었죠. 그래서 이게 소수점 이하 값이 나옵니다. 직접 한번 이거 라운드 없이 한번 해보고요. 이렇게 나오는구나 확인한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라운드 없이 먼저 해봐야 되네. 그러면 소수점 이하, 즉 센티미터 단위로 이동 거리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럼 한 발자국 할 때 몇 센치가 증가인지 보면서 한 발자국이 몇 센치로 계산이 되는 걸 그만 알 수 있겠네요. 여러분이 해보세요. 나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페도미터에 움직임이 감지됐을 때 발자국 수 표시해주고 그리고 이동 거리도 표시해주도록 구성하기 바랍니다. 오케이? 예, 그런 다음에 동작을 확인해야겠죠. 에뮬레이터로, 즉 AI 스타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AI 스타터 쓰는데 학생들마다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별거 아닌데 좀 친절하지 않습니다. 개발자 버전이고 유료가 아니잖아요. 다 무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됐을 때 또는 그런 오류에 대한 프로그램 개선이 좀 늦습니다. 그래서 좀 친절하지 않은데 그래서 일단 그래도 제일 편한 방식이 이거거든요. 스타터, AI 스타터를 해서 에뮬레이터 가동시켜서 보는 거고요. 이게 귀찮으면은 스마트폰으로 직접 돌리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다운로드가 그럼 번거로우니까 USB 케이블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USB 케이블 이용하고 폰에다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연결시키게 되면 훨씬 쓰기가 좋습니다. 그러면은 잘 보이나?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걸 보이거든요. 에뮬레이터로 바로 동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기 편한 대로 해요. 강요할 필요는 없죠. 자기가 고생하는 거. 오케이?
예, 만보기 같은 경우는 에뮬레이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실제로 얘하고 얘 동작은 볼 수 없습니다. PC에는 만보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이거 누르면 동작은 합니다. 이 값이 변하지 않아서 그러죠. 그리고 시간은 다 갑니다. 시간 가는 거는 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만보기 동작을 제외한 타임 또는 만보기 스타트, 스톱, 클리어 이 기능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숫자가 나와야지 클리어를 시키지. 네, 어쨌든 요 동작 시간이 가는 거 확인할 때는 에뮬레이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 알고 있고요. 이걸로는 만보기 동작은 볼 수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떡하죠?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시켜야죠. 아니면 USB 연결한 다음에 이 스마트폰을 흔들어 주면 됩니다. 그럼 만보기랑 동일하게 동작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예, 만복의 실제 동작을 보기 위해서는 빌드에서 QR코드 생성해서 바로 진행을 하면 되겠죠. 또는 혹시라도 카메라가 꽂아가지고 QR코드가 잘 인식이 안 될 경우는 이걸 이렇게 APK 파일로 저장한 다음에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해서 USB 케이블로 파일 복사할 수 있죠. 그렇게 옮겨놓고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도 됩니다. 그래도 설치하는 건 동일합니다. QR코드 이렇게, 물론 QR코드 떠오르는 정도 시간만큼 APK 파일 만드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건 더 빨리 되는 건 없습니다. 시간은 동일합니다. 단지 QR코드를 이용할 거냐 아니면 이 파일로 할 거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운로드 시간은 절약할 수 있겠죠. 통신비하고.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뭐 USB 케이블 연결해서 동작키거나 아니면 QR코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운로드 한 경우 이런 화면이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좀 흔들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흔들어 주면 동작합니다. 아니면 주머니에 넣고 좀 걸어 다녀 보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 발자국수 나오고요. 이동 거리 표시됩니다. 스타트를 눌렀을 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운동 시간도 표시가 됩니다. 네, 그래서 꼭 동작하는 거 스마트폰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실제로 자기 스마트폰 화면 캡처해서 제출해야 되잖아요. 해서 나오면은 이걸 갖다가 잘 캡처해 놓기 바랍니다. 현재 시간이 이렇게 나오니까 좀 그러네. 오전인지 오후인지도 모르겠네. 뭐 알아서 처리하고요. 여러분이 아시면 고쳐요. 고칠 능력이 있거든요. 안 가르쳐 줬다고요? 그렇게 디테일한 건 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죠. 시간 데이터 이렇게 나올 때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걸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 가르치는 겁니다. 나는 지금 그런 의도 알고서 따라오기 바랍니다. 오케이, 고쳐요. 오케이? 예, 앞에서 설계된 내용 혹시라도 놓친 게 있을까봐 디자이너 화면 캡처해 놨습니다. 이렇게 설계해서 디자인했습니다. 이렇게 화면 배치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컴포넌트 배치한 거 확인하기 바랍니다. 밑에 non-visible 컴포넌트 2개 썼습니다. 이거 신경 써서 보고요. 페도미터, 얘가 바로 만보겠죠. 만보기, 그리고 운동량 측정에서 클락 사용했습니다. 아직 못했으면 지금 멈춤 누르고서 똑같이 만들어야죠. 구경하러 온 거 아니죠? 실습하는 겁니다. 다음. 그 다음은 블록 내용입니다. 블록 내용. 이게 답니다. 만보기는 생각보다 블록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기 변수 선언, 그리고 이거 없어도 된다고 그랬고요. 클리어는 처음이고, 스톱, 있고, 스타트, 스톱이 있고요. 그리고 클리어 있고요. 이 스타트 했을 때 현재 시간이 설정되는 부분 여기 있죠. 현재 시간 설정되는 부분 여기 있고요. 오케이. 요거 수정이라고 그랬었죠. 그리고 자동으로 카운팅하는 부분이죠. 이거는 시간만 제어합니다. 얘는 시간 정보만을 설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만보기의 동작은 여기서 얘가 만보기 동작이 페도미터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스텝하고 미터는 얘가 만드는 거고요. 그 아래 시간 정보는 얘가 만드는 겁니다. 요 내용 참조해서 동일하게 만드는지 확인하고요. 오늘 거는 거의 뭐 틀릴 게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 의심치 않아도 되죠?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잘 따라오겠죠. 예, 전 시간에 아이콘 설정하는 거 설명했었죠? 예, 요번에도 우리 아이콘 이렇게 발바닥
아이콘 그림. 뭐 아이콘 언더바 스텝이라고 했습니다. 요거 업로드 시키고 이거 아이콘 지정해서 다운로드 한 다음에 스마트폰에 설치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네. 괜찮아. 개성 있어. 마치 다른 기성 제품 같잖아요. 이렇게 삼성 거 이 아이콘 뭐 별 차이 없잖아요. 색깔만 바꿔놓으면 되네. 디자인 수준. 인터넷 검색입니다. 검색해서 잘 잘라 쓰기 바랍니다. 100x100, 150x150 이 정도 쓰면 되고요. 조그맣게 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작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아이콘도 꼭 설정해 줘야 합니다. 예, 드디어 여러분이 기다리는 슬라이드가 나왔네요. 끝. 지금 우리 뭐 했죠? 만보기라는 거 만들었습니다. 만보개도 만보기 아닙니다. 페도미터. 만보기 센서. 이렇게 기억해 주면 좋겠죠? 페도미터라는 것도 알아? 이렇게 하면 좋죠. 만보기라는 말이 페도미터입니다. 센서가 그걸 측정하는 거는 이름이 그렇게 붙은 거고요. 만보개. 이거 하면서 또 참고로 알았던 거 있죠? 처음에 슬라이드 설명했던 거. 사람마다 이 만보기는 움직임만 감지하지 실제로 이동거리까지 측정은 못합니다. 단순하게 한 걸음에 몇 센치다 라고 전제를 달고 그리고 계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 디스턴스는 그렇게 나온 값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이 할 때는 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그 디스턴스 값은 사용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말 안 하겠습니다. 알았죠? 만보기 만드는 방법 꼭 따라 하고요. 자기 스마트폰에서 동작하는 영상이 아니라 화면도 캡처해 주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만들어 봐야 돼요. 쉽죠, 이런 거. 네, 수고했습니다. 끝!